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비게이터입니다. 오늘은 20대 분들이 30대가 되기 전에 꼭 알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해요. 근데 꼭 뭐 20대 뿐만 아니라 30대 분인 분들도 들으셨으면 좋겠고, 아예 자본주의 그리고 경제 재테크를 잘 모르는, 그리고 이제 막 접하는 분들이라면 되게 도움되는 내용들을 오늘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고요. 먼저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20대가 30대가 되기 전에 꼭 알아야 될 것 첫 번째는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근로소득을 버는 거는 기본값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직장을 이제 막 다니기 시작한 사회초년생 분들, 뭐 보통 20대 중후반, 더 늦게는 30대 초반인 분들이 이제 직장 다니기 시작하면서부터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야, 너 연봉 얼마야? 나 얼만데? 세전이야? 뭐 세후야? 연끌하면 얼마 돼? 그리고 뭐 성과급 얼마 받아? 뭐 이런 얘기들로 막 비교를 해요. 근데 그게 당연한 게 이제 막 벌기 시작했으니까 궁금하고, 나보다 누가 더 많이 버네? 뭐 50만 원 한 달에 더 많이 버네? 100만 원 더 많이 버네? 뭐 이런 얘기들에 되게 치우쳐져 있는 모습을 보는데, 방금 제가 얘기 드렸지만 그거에만 국한되면 절대 안 된다라는 걸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근로소득, 직장에서 받는 그 급여는 그냥 기본인 거예요. 이 자본주의를 살아가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기본값으로 탑재를 해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누가 더 연봉을 더 많이 버네가 아니고, 누가 더 그럼 부업으로 돈을 더 많이 벌어? 뭐 또 다른 사업을 기획하는 게 있어? 뭐 너 투자하는 게 있어? 이런 쪽으로 더 발전적으로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흔히 얘기하는, 예를 들어 서울 사람이라고 하면 내 집 마련 한 채 하려고 하면은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 그러니까 중간에 있는 가격이 한 10억에서 뭐 11억 사이 정도 됩니다. 지금 현재 기준으로. 자, 그러면은 내 연봉이 뭐 3천만 원이네, 4천만 원이네, 5천만 원이네 해봐야 우리가 안 쓰고 10년을 모아도 사기 어렵죠. 보통 뭐 한 20년 넘게 안 쓰고 모아도 이 서울에 있는 아파트 가격 한 채를 사기도 어렵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 내가 10년, 20년을 안 쓰고 모으더라도 10년, 20년 뒤에는 서울 아파트 한 채 가격이 10억, 11억이 아닐 겁니다. 여러분들 맞죠? 그리고 여기서 더 중요한 포인트는, 내가 근로소득만으로 혹시나 뭐 집을 산다거나 뭐 자산을 취득한다라고 가정하면 그 자산이 오르는 속도가 훨씬 더 빠를 겁니다. 내가 근로소득만 있다면. 그래서 제가 방금 얘기 드린 대로 부업, 그리고 기타 소득, 그리고 뭐 사업이 될 수 있으면 사업소득 같은 것들을 계속 올려나가야 돼요. 그리고 특히 부업하시는 분들은 좀 체크해야 될 게, 상방이 열려있는 부업을 하시면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상방이 열려있다는 거는 부업에서 뭐 그냥 예를 들어 카카오 뭐 대리, 그 다음 뭐 배달이나 이런 것들을 상방이 좀 닫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시간을 들여서 벌 수 있는 소득이 한정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뭐 예를 들어 스마트 스토어나 뭐 유튜브나 이런 것들을 내가 얼마든지 하더라도 그 상방을 뚫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하는 거를 조금 더 권장드리긴 합니다. 물론 이제 일시적으로는 방금 처음에 예시 들었던 그런 부업을 해도 되지만, 상방이 열려있는 것들을 하게 되면 그게 나중에 잘 되면 사업소득으로도 그 전환이 되면서 훨씬 더 큰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들을 조금 연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소비를 줄이는 것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뭐 친구들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막 짠테크, 뭐 요즘에 막 그런 거 무지출 챌린지 이런 거 유행했잖아요. 그거를 혹시나 뭐 주변 지인이나 친구들이 안다면, 야, 뭐 그렇게 아끼면서 살아, 뭐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그렇게 20대 때 절제하고 인내했던 부분들이 30대, 40대, 50대를 넘어서는 훨씬 더 그렇게 하지 않은 친구들보다 훨씬 더 큰 자산을 저는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바로 뭐 보이는 뭐 유형 자산이 아니라 무형 자산인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갖지 못한 절제와 인내심이라는 게 나중에 꼭 투자, 뭐 재테크 이런 것뿐만 아니라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되게 중요한 것들로 작용을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 사례를 조금 얘기를 하면, 저도 이제 아끼고 친구들 덜 만나고 했던 시절이 있다고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럴 때마다 뭔가 현타가 오고 기분이 좋지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거를 막 너무 극단적으로 한 1, 2년 하다 보니까 그랬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지금에 와서 돌이켜보니까 내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투자 자금을 남들보다, 같은 또래 나이들보다 훨씬 더 빨리 모을 수 있었고, 그것들이 또 가격이 올라주면서 훨씬 더 빠르게 갈 수 있었던 원동력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저의 그 경험과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영상을 찍고 얘기를 또 드릴 수 있으니까요. 그때 당시에는 뭐 쉽지는 않습니다. 이게 누구나 할 수 있다면은 누구나 했겠죠. 근데 그런 게 아니니까 제가 여기서 얘기를 할 텐데 한번 걸어볼 만하다. 그리고 그 정도의 가치가 있고 지금 현재 상황보다 훨씬 더 나은 삶, 그리고 뭐 경제적 자유나 부자를 꿈꾸는 분들이라면은 꼭 이런 시기는 거쳐야 될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부자가 되고 싶고 뭔가 경제적 자유를 누리고 싶고 퇴사를 하고 싶어. 언제든지 회사에서 뭐 팀장님이 누가 뭐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나는 언제든지 그냥 박차고 나올 정도로 여유롭고 싶어. 시간적으로든 경제적으로든. 자, 그러려면 지금 여러분들은 또래들하고 다른 길을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또래들 만나서, 친구들 만나서, 지인들 만나서 술 먹고 밥 먹고 뭐 연예인 얘기하고 그 다음에 뭐 스포츠 얘기하고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뭐 여행 가야 되고 해외여행 다녀오고 그런 것들을 선택을 한다면 방금 얘기했던 목표는 이루기가 어렵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그래서 그 또래들이 하지 않는 또래들보다 좀 더 빠르게 갈 수 있는 길과 방향을 설정을 하시고 그 길을 그대로 밀고 나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하고 똑같이 내가 뭔가를 하겠다 하는 순간 내 인생에 큰 변화 없이 계속 시간이 흘러갈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강의를 하다 보면 되게 다양한 연령대의 분들이 많이 계신데 40대, 50대, 뭐 60대까지도 오세요. 그러면은 그 40대, 50대 분들이 많이 하시는 얘기가 부동산 경매를 10년 전에 알았었는데요. 20년 전에 알았었는데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때 할 거리라는 얘기. 그때 한 번이라도 공부해보고 그때 강의를 다시 들었었는데 이탈이라도 한번 해볼걸요. 라는 얘기를 엄청 많이 하세요. 자, 그러면은 뭐 제가 얘기 드릴 수 있는 건 그때 나이도 저는 늦진 않았다 생각합니다. 왜냐면 지금 뭐 평균 수명이 뭐 지금 뭐 80대, 90세를 넘어서 가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시간이 많이 남았고 제가 항상 얘기 드리지만 경매는 한번 배워두면 평생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나이 늦지 않았다 생각하지만 지금 제 영상을 보시는 또 되게 젊은 분들은 뭐 2030 분들은 더 빨리 하면 더 좋겠죠. 저도 마찬가지로 제가 운이 좋았던 것도 빨리 뭔가 더 여러 가지 부동산 투자 경험을 쌓을 수 있었던 것도 나이가 한 살이라도 더 어렸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하셔서 여러분들이 또래들하고는 조금 다른 길을 지금부터 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냥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 본업은 기본이고요. 본업 외에 어떤 걸 더 빨리 발전시키고 더 크게 발전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본주의에서는 투자는 생존의 필수 요건입니다. 필수. 여러분들 우리 옛날로 시간을 돌려서 보면은 우리 뭐 구석기 시대나 이럴 때는 어떤 생활을 했죠? 그냥 뭐 움막 뭐 집 간단하게 만들어가지고 임시 집 만들어가지고 저기 뭐야 사냥하러 다니고 매번 내 목숨을 바꾸면서 사냥을 막 하러 다녔었죠. 근데 그게 거기 시대의 사람들한테는 되게 그냥 평범하고 당연한 일상이었어요. 그 시대에는 생존하기 위해서는 그때는 사냥을 해야 되고 협력을 해야 되고 인간들끼리 뭐 그런 것들이 당연한 것처럼 지금 2024년 대한민국 자본주의에서 살고 있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본주의라는 세상에 살고 있는데 내가 그 자본을 획득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그 시대에 사냥을 나가지 않는 사람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거를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까 계속 얘기 드리지만 본업, 그냥 소득을 창출하는 행위는 기본이고요. 그거 외에 투자, 뭐 사업, 부업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해서 계속 그거를 업그레이드 시키고 뭐 디벨롭 시키고 계속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이걸 투자를 하지 않으면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다른 자산 가격이 오르는 것들, 물가가 오르는 것들마저도 못 따라가요. 지금 최근에 뭐 한 3년 동안 평균 물가 상승률이 3% 뭐 중후반대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때 동안 내가 그 정도 이상의 임금 상승률을 하지 않았다면 오히려 내 연봉은 계속해서 마이너스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내가 연봉 뭐 인상률이 뭐 3% 이내다. 그러면은 어떻게 된다? 여러분들은 지금 마이너스를 당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얘기 드리지만 내 월급이 오르는 속도보다 항상 자산 오르는 속도가 적게는 몇 배에서 많게는 몇십 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제가 최근에 뭐 강의에서도 예시를 좀 들어드렸던 게 뭐 30년 전 짜장면 가격이 얼마였어요? 하면 뭐 900원, 1000원이었어요. 30년 전 대치동 음마 아파트 가격이 얼마였어요? 하면 그때 당시 9천만 원이더라고요. 지금 짜장면 가격은 6배에서 7배 정도 올랐고 대치동 음마 아파트의 가격은 뭐
7배? 8배? 뭐 이렇게 올랐더라고요. 내가 물가 상승률보다도 자산 가격 상승률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꼭 투자는 여러분들 자본주의 세계에서 필수 조건이니까 이걸 꼭 기억을 하시고 열심히 공부하시고 실전에 뛰어드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20대 분들이 30대가 되기 전에 알아야 될 것들 4가지를 좀 준비를 했고 다른 연령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30대, 40대, 50대 분들 그냥 이제 막 처음 접하신 분들에게 좀 유용하게 다가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만큼은 여러분들이 꼭 가슴에 새기시고 열심히 오늘 하루도 헤쳐나가시길 바라고요. 2024년 벌써 1월달이 이제 또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예, 눈 깜짝할 새에 진짜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은 흐릅니다. 근데 내가 작년 연말에 다짐했던 것들을 하나씩 해 나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점검하고 안 된다면 어떻게 해서 다시 또 그거를 열심히 해 나갈지에 대해 고민하시고 계획을 다시 세워서 실행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부비게이터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